안전한 교육 환경과 한국과 가까운 지리적 요건, 그리고 해외 취업의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싱가포르 유학은 매년 약 1천여 명의 한국 학생들이 선택하는 만큼 좋은 유학지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학생들은 각자의 성적에 따라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으로 입학이 가능할까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사립대, 예술대, 국립대 모든 입학 조건과 학비, 그리고 지난 10년간 제가 직접 보낸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은 필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대학 유형의 기본적인 이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사립대인데요. 네, 사립대는 영국, 호주, 미국 대학의 분교 및 캠퍼스를 의미하고요. 전 세계 80위에서 200위권에 해당하는 상위권 대학, 한국의 서성한 인서울급 위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립대의 특징은 국내 내신 수능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국내 고등학교 출신자의 입학이 용이하고 대학에 따라 본교 교환 학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싱가포르와 서구권 2개국 경험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다음 예술대 살펴볼게요. 예술대는 공립형 종합예술대학으로 아세안 대학 중 예술 분야 1위, 그리고 한예종과 한양대와 비슷한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 워낙 인지도가 급상승하고 있어서 영국이나 미국 유학에서 선회하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고요. 국내 학력을 인정해주고 포트폴리오, 실기 위주의 평가이기 때문에 비교적 입학 준비가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컬리지 과정 같은 경우 졸업 후 3년 취업 조건으로 국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학비의 약 60%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국립대인데요. 싱가포르 국립대는 전 세계 8위, 아시아 1위의 최상위권 명문대라서 국내 내신이나 수능 점수로는 입학이 어렵습니다. 합격 경쟁률도 매우 높아서 현지에서도 상위 5%가량만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고, 외고 출신자들이 유리하고요. 예술대와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학비의 60%가량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학 수준과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2025년 QS 기준 세계 순위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한국 대학과 비교해 두겠습니다. 네, 먼저 국립대인데요. NUS는 전 세계 8위, 비슷한 평가를 받는 한국의 대학은 서울대가 31위고요. NTU 난양공대는 전 세계 15위, 카이스트가 53위고요. SMU 경영대는 585위, 서강대가 396위로 비슷한 순위 집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사립대입니다. 영국 버밍엄 대학이 전 세계 80위, 비슷한 대학은 포항 공대가 위치해 있고요. UCD 더블린 대학이 전 세계 126위, 성균관대가 123위로 비슷한 위치이고요. 호주의 뉴캐슬이 179위, 한양대가 비슷하고요. 호주의 라트로브 대학이 217위, 울산과기대가 280위로 비슷한 평가입니다. 네, 미국의 뉴욕 버팔로 주립대가 466위로 세종대와 비슷하고요. 호주의 JCU 대학이 445위로 중앙대 489위와 비슷한 평가를 받습니다. 네, 사립대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대학은 먼저 교환학생이 가능한 영국의 버밍엄 대학과 호주의 JCU 대학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디지털 마케팅이나 핀테크 학과와 같은 융합계열 전공이 선택이 가능한 UCD 더블린 대학도 한국 학생이 꾸준히 입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예술대 살펴볼까요? 라셀 컬리지가 가장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컬리지 전문대 기준으로 퍼포먼스 분야는 51위에서 100위권으로 한예종과 비슷한 순위이고요. 그래픽과는 151위에서 200위로 한양대와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가 항목을 비교할 건데요. 이 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은 상황에 따라 어느 대학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싱가포르의 대학 평가 항목은 국내 학력, 그리고 해외 학력, 자소서 에세이, 영어 공인 점수, 기타 평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국내 학력자부터 살펴보면 사립대는 국내 내신이 인정되고 고등학교 3학년 평균 55점 이상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더불어 검정고시 출신자도 인정이 되고요. 검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70점 이상이 요구됩니다. 예술대의 경우 국내 학력자는요, 고졸 학력이면 모두 가능하고요. 검정고시도 인정이 됩니다. 성적은 따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내신 점수는 크게 관계는 없고요. 공립대는 한국인 전형으로 국내고 출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대학은 NTU 난양공대와 SMU 경영대이며 NUS 국립대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인 전형이란 SAT나 IB 없이도 한국의 학력 점수로만 평가한다는 의미이고요. 기본적으로는 1, 2등급이 요구되고요. 해외 학력자에 비해 합격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해외 학력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립대인데요. 네, 사립대는 해외 고등학교 학력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학년에 GPA 점수를 평가하고 있고요. IGCSE가 있다면 파운데이션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 외 IB가 있다면 요구하는 점수가 한국 고등학교 내신과 거의 동등한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술대의 경우에도 해외 고등학교 학력자 그대로 인정이 되고요. 성적 평가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별로 인가된 인증 여부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국제고나 해외고 출신자들은 사전에 꼭 저에게 입학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국립대의 경우 약 20여 개 이상의 전형으로 구분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IBDP, 영국 A레벨, 아메리칸 하이스쿨, 캐네디안 하이스쿨,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그 외 아더스 전형으로 구분되어 각 평가 방식을 상당히 상세하고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국립대는 전형별로 요구하는 점수가 워낙 다르게 책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두었기 때문에 본인의 학력이 어느 전형에 속하는지 먼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자소서 에세이 영역 보겠습니다. 네, 자소서 에세이 영역에서 사립대는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필요하고요. 예술대는 옵션 항목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산점을 받기 위해 제출하고 있고요. 국립대의 경우 필수 항목으로 이시 기반의 에세이 작성이 합격에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 영어 공인 점수 부분입니다. 네, 영어 공인 점수는요, 사립대 같은 경우 IELTS, TOEFL, 듀오링고가 모두 인정이 되고요. IELTS는 5.5 이상, TOEFL은 70점 이상이 요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술대도 사립대와 거의 흡사한 점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립대의 경우 국내고 출신자들은 토플 100점 이상 제출하는 게 안정적이고 해외 학력자의 경우에는 전형에 따라 필수 혹은 옵션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기타 평가 영역으로는요. 사립대는 정량적인 점수만 보기 때문에 따로 요구되는 것은 없고요. 예술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작품 10개 이상과 전공에 따라 인터뷰가 추가 요청됩니다. 예술대는 포트폴리오가 합격 요소의 거의 80% 이상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활동 내역, 수상 내역, 인터뷰까지 정성적인 요소 전반적으로 모두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표로 보여드리면요. 사립대의 경우 내신 점수와 영어 공인 점수 위주의 평가이고요. 기타 정성적인 평가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술대는 내신 시험 점수보다는 오로지 실기 평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국립대는 정량적인 시험 점수부터 정성적인 기타 평가까지 모두 압도적으로 우수해야만 합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평균점을 그어 놨는데요. 사립대와 예술대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인 시험 점수는 평균점, 기본 입학 조건에만 맞추면 되고요. 사립대의 경우 영어 공인 점수가 좀 더 높으면 유리할 수 있고 예술대의 경우 실기평가가 더 높으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요구하는 평균점, 기본 입학 조건에서 모두 다 상위권으로 가야만 합격이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 한국 고등학교 출신자들은요, 사립대나 예술대 준비하는 게 가능할 수 있고요. 외고, 국제고, 해외고 출신자들이 국립대를 입학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입학 시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립대인데요. 네, 사립대의 학기 특징은요. 대부분 학교가 1년 3학기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매년 3월, 7월, 11월 최소 3번의 개강일이 있어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입학이 가능하고요. 보통 입학 시즌 한 달 전까지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큰 시간 낭비 없이 그 다음 연도에 유학을 가지 않고 바로 떠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예술대의 경우 1년 1회, 매년 8월 입학 딱 한 번 있습니다. 접수 시기가 3차로 구분되어 있어서 1차가 10월, 2차가 1월, 3차가 3월로 나눠져 있는데요. 참고로 예술대는 저희가 한국 단독 대표 사무소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1차에 접수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접수 시기에 따라 합격률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접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잘 찾으셔야 되고요. 네, 다음 국립대의 경우에는요, 매년 8월 연 1회 입학 시즌이 있고요. 11월에서 3월까지가 접수 시즌이고, 만약 프리딕 점수로 지원한 경우 대부분 7월 파이널 점수 제출 후에 발표되는 것이 일반적 케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SMU 경영대가 조건부 입학 제도가 생겨서 보다 빠른 입학이 보장될 수는 있지만 아직 케이스가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다음은 학비와 전체적인 유학 비용 비교표입니다. 네, 과연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립대 학비는요, 졸업까지 총 약 5천에서 7천만 원, 네, 졸업까지 학비이고요. 예술대 컬리지 과정이 국비를 받게 되면 약 3,700만 원, 학사의 경우 약 8,800만 원 수준입니다. 네, 국립대는 국비를 받아서 졸업까지 8,500에서 9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숙소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숙소비는 사립대와 예술대는 한 달 평균 90에서 130만 원을 지출하고 있고요. 기숙사를 하느냐,
아니면 룸렌트를 하느냐에 따라 편차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네, 국립대의 경우에는요, 기숙사를 들어가는 경우 사립대나 예술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월 70에서 90만 원 정도 선으로 낮출 수 있고요. 만약에 룸렌트를 하게 되면 90에서 130만 원까지 예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외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대학과 관계없이 대학생들은 모두 평균적으로 월 80에서 120만 원을 예상하면 되는데요. 서울 물가 기준으로 잡고 계획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에 따라 총 들어가는 모든 유학 비용을 계산해 보면요, 사립대가 졸업까지 총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원, 예술대 컬리지 과정이 9천에서 1억, 학사 과정은 1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국립대의 경우 학사 과정이 4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약 1억 8천만 원까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유학 비용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씀씀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한 환율에 따라 편차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싱가포르 사립대, 예술대, 국립대의 전반적인 입시 내용 비교해 봤는데요. 네,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사립대의 경우에는요, 국내 내신 수능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국내고 출신에게 적합하다. 그리고 교환학생 등을 통한 2개국 국가 경험을 할 수 있고, 입학 시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유학을 빠르게 준비해서 시간 절약이 가능하다라는 특이점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비교적 유학 준비하기가 좀 쉽죠. 영어 공인 점수만 잘 준비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국 고등학교 출신자에게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고, 예술대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낮아도 작품만 잘 준비해서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자인, 패션, 미술, 무대기획, 영상, 인테리어, 이와 같은 예술, 디자인, 미술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무조건 1순위 픽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싱가포르 대학 유형 중에 예술대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에 비해 우리가 준비하는 거는 필기만 준비하면 되니까 이러한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갈 수 있는 애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해외고, 외고, 국제고 출신 중에 그 중에서도 정말 상위권 점수를 정말 높은 점수대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만 가능하고요. 또 그 중에서도 여러 활동 분야냐, 뭔가 특출난 분야가 있어야지만 입학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또 워낙 경쟁률이 심하기 때문에 적정 지원을 잘 찾아야 된다라는 거. 입시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게 핵심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한 20명씩 항상 합격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워낙 쌓인 데이터가 많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나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끝으로 어느 대학을 나와도 본인 학위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립대를 가든 예술대를 가든 국립대를 가든 경쟁력은 다 갖출 수 있고, 대학 순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유망 전공 분야 잘 따지셔서 성공적인 유학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싱가포르는 저희가 매년 가장 많은 대학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립대, 예술대, 국립대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유학원이 저희 몽손생 딱 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 교직원 출신들이 상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누구보다 정확한 입학 상담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카카오톡 혹은 댓글 남기셔서 궁금한 사항 물어보시고요. 저희 설명회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